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한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 경제적 지원이 아닌 태도 문제로 생긴 고부 갈등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긴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손주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침묵 속에서 장난감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거실 한켠에서는 이미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마주 앉아 있던 자리. 시어머니는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손주의 교육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조언을 듣는 순간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져요. 당신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아왔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사랑이 한순간에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손주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뿐이란다. 뒤처짐이니 옛날 방식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예요. 제 방식이 맞아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평생 참아오며 쌓아온 인내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손주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온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가 전문가라는 것은 알겠다만,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경험과 사랑도 필요하단다.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며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하네. 애미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오만일 뿐이야. 주변에 있던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쌓여온 갈등과 긴장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거실 공기는 숨막힐 듯 조여왔습니다. 며느리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말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경험, 수십 년간 쌓아온 자녀 교육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례와 오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지혜를 바탕으로 상황을 바로잡고 가족의 균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차 시어머니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랜 갈등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오랜 시간 쌓인 긴장과 갈등은 해소되었고 모두가 배운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자녀 교육과 가정, 내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과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폭발이 반드시 파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오만과 자존심이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더라도 지혜와 인내, 그리고 정의로운 분노는 결국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맞서 정의를 세운 시어머니의 용기와 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제적 지원이 아닌 태도 문제를 다룬 실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상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며느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따뜻한 죽을 만들어 들고 간 것이었죠. 하지만 문 앞에서 들려온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저희도 알아서 해요. 그 말투엔 예의가 없었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엔 분명한 벽이 느껴졌죠. 며느리는 직장 생활로 늘 바빴고 육아와 살림을 혼자 해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시어머니도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거 너무 짜요. 이건 저희가 필요 없어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짐이 된 걸까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겠지 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며느리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예민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냐. 그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엄마가 문제인 것처럼 들렸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며칠 뒤 손주 생일날, 시어머니는 용기 내어 조용히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미역국도 끓여왔죠.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보내주세요. 저희 생일은 조용히 하고 싶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미역국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죠. 그래,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던진 마지막 말. 요즘 시대에 이런 건 부담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메시지도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시어머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안 와요. 보고 싶은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쭈뼛거리며 문 앞에 선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미역국 다시 끓여놨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말들, 쌓였던 감정들, 조용히 풀리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야기의 끝은 화해였지만 그 화해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돈보다 말보다 태도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존중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매주 손주와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